안녕하십니까. 산재 자동차 보험 수업을 진행할 교수 배수원입니다. 오늘은 첫 주차 산재 자동차 보험 OT 주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학교 LMS에 녹화 영상, 업로드가 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심으로써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출석과 함께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대면으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현재 자동차 보험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OT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OT 관련해서 제공해드리는 지금 화면 PPT와 함께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산재 자동차 보험 수업 진행 안내입니다. 수업 일시는 매주 수요일 10교시에서 12교시, 그 중 10교시와 11교시는 지금처럼 학교 LMS에 제가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 청취를 마무리하시면은 수업 진행 그리고 출석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2교시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대면 수업으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인사 나누고 본 학습 내용을 진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저희 학사 운영이 15주차 진행이 되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진행되어지는 각각 8주차, 15주차 수업은 모두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강의실에 출석하셔서 공지되어지는 강의실로 오셔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산재 자동차 보험 수업,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 나머지 13주차는 지금처럼 이렇게 2시간은 동영상 시청, 그리고 마지막 3교시에는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주 교재로 선정한 산재 자동차 보험 교재는요, 보문각에서 출판된 최신 실무 중심의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 관리 제3판을 주 교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성적 처리는 100점 만점 중에서 출석 점수가 20점 부여가 되어지고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모두 대면으로 지필고사 형태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참여도 등을 평가를 해서 20점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100점 만점 처리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유의하실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매주 온라인 동영상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라인 동영상 그 탑재는요. 수업 일시인 수요일 10교시 이전에 모두 매주차 10교시 수요일 이전에 그 LMS에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요일부터 다음 주 그 수요일 이전에 일주일간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모두 1교시, 2교시 동영상 온라인 청취를 하셔야 출결 처리가 된다는 점, 이 부분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출석 그 미충족으로 인해서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매 주차 수요일 10교시 이전에 동영상이 2개가 LMS에 탑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 다음 주가 도래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2교시 모두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스템에서 동영상 청취가 수업 각각의 한 그 1교시마다 매 교시마다 25분 이상 25분 내외의 영상이 업로드가 될 텐데요. 이 영상 청취가 완료되지 않으면 출결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각각 배점이 3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제 유형은 오지선다형 지필로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당 1점으로 해서 30문항 정도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전주인 7주차와 14주차에 여러분들께 시험 관련해서 추가적인 공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참여도 평가에서 20점을 배점을 한 것은 출석을 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이 얼마나 참여를 보이는지 제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퀴즈 평가를 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배점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성적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8주차에 있잖아요. 그럼 9주차에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8주차에 그 지필평가로 치르신 시험지를 채점한 것을 제가 각 학습자들에게 채점을 한 것을 보여드리고 이의 신청을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8주차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8주차 그 현장에서 그 특별반 그 수강생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당일날 시험 치르시는 날 제가 채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일날 여러분들 성적을 확인하시고 당일날 이의 신청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9주차에 성적 확인하시고요. 되면 현장에서 성적 확인하시고 이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성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5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 그 완료가 되어지고 나서 수업 진행이 추가적으로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성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본인들이 학습자분들께서 치르신 그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궁금하시다든지 또는 그 성적이 그 성적 배점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본인들이 치르신 그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답 채점한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어떤 그 문항에서 오답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성적 처리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산재 자동차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또 자동차 보험이 어떤 법령 하에 운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적용 범위는 그법 안에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범위로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각각 운영하는 그 틀, 운영 시스템,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요양의 기준,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보상 업무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건강보험과 연계가 되어지긴 하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고 건강보험과 또는 이제 각각의 이제 다른 여러 보험들과의 진료 수가가 어떤 형식으로의 그런 차이가 있는지 뭐 산재보험만의 특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 보험만의 진료 수가를 산정하는 그 기준이 상이한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이런 각각의 이제 진료비 명세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적인 진료비 명서에서를 작성을 해보고 청구 업무를 하는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에 참여하시는 학습자분들께서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건강보험 심사 청구에 대한 학습을 선수학습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된 교재로 그 학습하신 내용에서 산재 자동차 보험이라는 내용도 이전에 2학년 1학기 선정된 교재에서 일정 부분 산재 자동차 보험이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좀 더 2학기 때에는 상세하게 건강보험과 비교해가면서 산재 자동차 보험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로 한 그 내용은요.
지금 교육 목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산재 자동차 보험 현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 시험 관련해서 건강보험 심사 청구, 건강보험 기반한 내용들을 다지고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을 비교해 가면서 현장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2시간 영상 탑재된 거 이제 시청을 하시지만 대면 수업에 참여하실 때에는 제가 산재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고치 대비한 그런 수업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 그거를 대면 수업에서는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근데 이제 저희 본 내용 자체가 산재 자동차 보험 수업이라서요. 네, 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사실 이제 산재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 건강보험 기반한 내용도 많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네,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수업한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1주차 수업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1주차부터 15주차, 예, 저희 강의 계획 주차별 어떤 학습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면 오늘처럼 이런 1주차에서는요, 산재 자동차 보험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산재보험과 관련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요, 산재보험 급여의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3주차에서는 산재보험 그리고 요양급여 산재 산정 기준에 대한 학습 내용이 이어질 터이고 4주차에서는 산재 의료기관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지정된 기관들이 어떤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5주차에서는 산재보험을 접수하는 방법, 접수 단계,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입원 중인 분들의 입원 처리, 그리고 뭐 초기에 입원하는 처리 업무라든지 또는 입원 중의 관리, 그리고 퇴원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퇴원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무들이 추가적으로 어, 구분되어지고 또 이태원 관리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입원 시에 이제 업무라든지 퇴원 시의 업무에 이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나누어서 좀 구분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6주차에서는 산재보험 진료비를 심사 청구하는 청구처 그리고 청구하는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심사 청구서를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제 대면으로 심사 청구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비용 청구, 종별 가산율이라든지 뭐 시간 가산, 요일 가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재활 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상세한 기준들 학습 내용 이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례별 관리를 해서 실제적인 청구를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고요. 7주차에서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산재보험 그 법상에서 업무의 손실, 그러니까 휴일 그 기간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공무상 처리를 하는 기준도 있고요.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기준도 있고 나누어지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국가 배상 제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주차에서 7주차 동안 산재보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8주차에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산재보험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 중간고사가 지필평가로 예정하기로는 오지선다형으로 30문항 정도 평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필평가 중간고사 앞서서 7주차에 어떤 범위로 해서 또 어떤 유형으로 해서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중간고사 이전에 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대면 수업 참여하실 때에도 제가 그 공지를 하고요. 또 학교 LMS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MS에서 동영상 청취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공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빠뜨리지 않고 확인을 해주시길 공고를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주차의 지필평가가 진행이 되고 나면, 지필평가는 대면입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현장에서 채점이 제가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학습자분들의 참여, 그 학습자분들의 명수가 많지 않기도 하고, 또 성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시험 치는 당일날 대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채점을 하고 그 성적을 확인하는 절차, 성적 이의 절차를 현장에서 바로 거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 치르시고 그 성적을 확인하시지 못하시고 귀가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그 다른 그 기타 사정으로 제가 현장에서 채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9주차 그 대면 수업 참여하셨을 때에 8주차에 성적 확인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9주차에서 대면 수업 진행할 때에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치르신 그 8주차 중간고사 성적 확인과 이의 신청 절차를 바로 밟을 예정입니다. 그에 이어서 9주차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시험 성적 확인과 함께 그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단락을 마치고요. 자동차 보험의 학습 내용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개요 관련된 수업이 9주차에 진행이 될 거고, 10주차에는 자동차 보험 급여를 관리하는 부분, 11주차에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 그리고 12주차에서는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청구하는 방법, 실제적인 뭐 청구 서류도 작성을 할 거고요. 13주차에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의료 수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마무리 학습으로 진행을 하고요. 14주차에는 내용의 결을 좀 달리해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그 각각의 이제 보험 환자분들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통원 치료를 받는 것 관련해서 진료 실적들을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대부분은 통계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보건의료 정보 그 보건 그 통계도 학습을 하실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통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14주차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재원 환자율이라든지 통원 환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볼 거고 등등 각종 통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15주차에서는 기말고사 지필평가로 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말고사 이전에 14주차에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가 어떤 영역으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대면 수업 당시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대면 수업 당시에 또는 이제 학교 LMS를 통해서 그 양방향으로 모두 공지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면 수업에서도 이제 설명 들으시고, 혹시라도 대면 수업에 참여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학교 LMS 공지 사항을 통해서 기말고사에 대한 그런 공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도 지필평가에 이루어지는 부분, 중간고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오지선다형으로 한 30문장 정도, 30문항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르시고 나면 성적 확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제 뭐그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그 이메일이나 등등 연락을 주시면 만약에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 제가 빠르게 확인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교를 통해서도 괜찮고요. 또는 뭐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본인들이 해당 그 배점 받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실 수도 있고요. 예, 중간고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답, 오답 그 확인 처리를 뭐 즉시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수업 주차별 어떻게 학습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사제보험 학습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어가기 전에 그 용어에 대한 그 개념 정의라고나 할까요? 산재보험, 어떤 것을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그리고 산재보험에 해당 되어지는 업무상 재해라든지, 또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이게 뭐 어떤 걸 출퇴근 재해라고 하는지, 그리고 업무 외의 재해는 또 어떤 것들을 업무 외의 재해라고 하는지, 이런 그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순차적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산재보험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줄여서 이제 산재보험이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죠.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줄여서 이제 산재보험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업화가 진행되고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회 그 보험으로 먼저 도입한 것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1964년, 꽤나 이른 그 연도죠. 다른 보험에 비해서는 꽤나 빠른 연도에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5대 보험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이고요. 산재 근로자와 또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서 원래 그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 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기금,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산업재해를 어떤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또 뭐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또 이런 작업 그리고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할 때, 또 이외에는 뭐 질병에 걸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 보험 그의 적용 대상은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 자를 산재보험에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예외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학습 주차별로 커리큘럼 짜여져 있는 그 내용에서 적용 제외의 범위도 차적으로 학습하는 그 단계에서 추가적인 학습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뭐 선원법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이외에 가구 내 보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농업이나 임업, 어업, 수렵업종 이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그 산재보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산업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개념인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념,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까지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업무상 사고 등등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다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영상에서 업무상 재해가 뭐냐? 정의를 보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그리고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범위라고 하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담당 업무, 그리고 업무에 부수되어지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업무 개시 및 계속에 필요한 행위를 업무의 범위로 보고 있는데요. 업무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 인과관계는 뭐냐라고 하면 상당 인과관계는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그러한 원인,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 마땅한 그 결과, 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근로자와 유족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면 그럼 이런 인과관계를 입증을 하고 인과관계를 판단을 어디에서 하는가 라고 하면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하느냐, 어떤 그 판단 기준에서 하느냐라고 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근로자의 이제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의 업무와 관련된 범위가 무엇이고 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그 상당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였는데 상당 인과관계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재해까지 용어에 대한 정의 마치고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개념부터 여러분들과 학습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연속해서 두 번째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